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4.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가끔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많은 곳에는 최고 10c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체감상 비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민 10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항시청 공무원이 시정의 비판적인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온라인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공무원은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는 관리자였는데요. 수년간 이런 일이 되풀이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 1000여 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오천읍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면담 요구에 이강덕 포항시장의 소식이 없다며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갑자기 글이 삭제됐습니다. 관리자가 밝힌 삭제 이유는 정치성 및 비방을 포함한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건 A씨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환경적이죠. 왜 자꾸 글 지우냐고. 이걸 언제든지 올려줄 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자고. 최근 시장의 신년 인사글에 비판성 댓글을 단 B씨는 강제 퇴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홍보해주면은 뭐 놔두고 잘못된 행정 같은 것들 비난하고 이래버리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보기 싫으니까 나한테 시켰던 거죠. 알고 보니 이 관리자는 오천읍의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이었던 겁니다. 이 커뮤니티는 201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 관리자들 가운데 확인된 공무원만 4명에 이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SNS에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것부터 좋아요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저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라며 지속적인 비방성 글을 올린 경우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 차원에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각 읍면동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과 관련해 한수원의 쥐꼬리 보상금 문제 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수원이 내놓은 750억의 상생협력지원금은 경주시 1년 예산과 비교하면 겨우 3.7%에 불과합니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으로 얻게 될 막대한 수익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보니 경주시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월성원전 맥스터건설이 결정됐고 경주시와 한수원은 2020년 8월 맥스터건설에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주 시민들은 맥스터건설이 경주에 큰 보상을 안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15개월 뒤 경주시가 받게 된 상생협력지원금은 겨우 750억. 경주시의 1년 예산과 비교해도 3.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경주시장은 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좀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맥스터 건설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합니다만은 그때까지의 맥스터 보관에 따르는 그 합의입니다. 하지만 맥스터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2, 3, 4, 5기를 최장 2029년까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돼 그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당시의 보상 사례와 비교해도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할 때 7년 재가동 조건으로 1,310억을 받았는데 맥스터건설이 좌절되면은 2, 3, 4, 5기 남은 수명이 19년입니다. 19년을 가동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한 75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것은 우리 안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적고 성급하게 합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주시는 당초 2천억대의 지원금을 한수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차례 협상이 이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맥스터 건설 전에 지원금 규모를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주도권을 한수원에 빼앗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맥스터 건설은 다 끝났고 칼자루는 지금 한수원에 있는 거고, 그런데 한수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돈 2천억을 요구했다던데 요구한 돈을 줍니까? 안 주지요. 맥스터 상생협력 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경주시장이 한수원과 재협상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증세는 대부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오미크론 확진자 비중은 12월 3주차에 0.2%에서 4주차 0.7%, 5주차 13%, 지난주에는 20.4%까지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19명으로 모두 증상이 없거나 경증입니다. 경북에서도 지금까지 11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젊은 층을 위주로 확산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은 감염되면 위중증 위험이 크다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2 탈핵 대선연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탈핵 정책과제 7개를 선정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탈핵 정책과제는 원자력 발전 규제 강화와 지역 권한 확대, 원전 조기 폐쇄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 방사성 영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입니다. 이들은 각 대선 후보에게 이 같은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경주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항타기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항타기를 운전하던 기사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입건하는 한편 시공사가 안전규칙을 준수했는지 등 업체 관계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조작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기계적 문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된 소식 집중 보도로 보셨을 텐데요. 3일 전 경주에서도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져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건설 현장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에서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건설 장비가 옆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땅에 철제 파일을 박는 45m짜리 항타기가 덮친 조립식 상가 건물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고압선은 힘없이 끊어졌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가 부서진 건 물론 상가 안에 있던 직원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뭐가 쾅 하면서 정전이 그러니까 다다다닥 하면서 나갔어요, 전기가. 그래서 지진 났는 줄 알고 다 뛰어나가서 보니까 무너져 있었고 그럼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뭐. 경주와 광주 등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구에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가면서 물기가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돼 집안이나 콘크리트 모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비를 사용하는데 위험성이 커집니다. 거푸집이나 공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 역시 강풍이나 폭설, 얼음에 취약해 붕괴와 미끄럼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대형 공사 현장 소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공사 중인 10,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설 현장은 175곳입니다. 대구시는 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임시로 세운 울타리나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리 등 공사장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경주시 청년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지원 조례안에는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경주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사회주택을 마련하며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장 24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없어 이탈하고 있다며 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연령이 지난달 31일부터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수 중심의 대구 경북 정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포항시는 올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수당 30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영아수당은 2돌 전 아동이 기존에 받던 가정 양육수당보다 지원 금액이 최대 15만 원 더 늘어납니다. 가정 양육의 경우 3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최고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강원과 충북으로까지 내려와 인접한 경북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지난 연말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멧돼지 포획과 사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염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채 발견된 야생 멧돼지 수는 모두 1,800여 건. 지난달에는 전국적으로 128건이 보고됐고, 이 중 경북 북부와 맞닿이는 강원도 영월 삼척, 충북 단양 제천에서만 83건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바로 위까지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연말 경북 북부 일대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저지하는 펜스, 이른바 광역 울타리를 급하게 설치했습니다. 단양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곳 봉화의 36번 국도를 따라서 1.6m 높이의 철조망이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울타리는 단양과 영주, 봉화, 울진을 가로지르는 길이 105km 하나, 괴산과 상주, 의성, 영덕을 가로지르는 120km 길이 이렇게 2개입니다. 울타리 2개를 설치하는 데 든 국비는 110억 원.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울타리가 다리 아래나 교차로에서는 끊어집니다. 사람과 차량 통행 때문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트인 지점을 통해 야생 멧돼지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마다 뚫려 있고 모든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를 전부 다 막지를 못한다면 그거 완전히 막 틀어막지 않는 거라면은 뭐 높이를 높이든 뭐 펜스를 더 튼튼히 하든 여기 돌을 세우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매개가 멧돼지뿐만 아니라 감염 발생지와 청정 지역을 오가는 사람, 차량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반과 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 등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멧돼지 수색을 위해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울진 지역에는 대구 환경청과 지자체 인력 240명이 투입되고 군부대 장병도 180명이 수색에 투입됩니다. 멧돼지 포획에 엽사 200명이 역시 4개월가량 투입됩니다. 오염 지역에 뭔가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체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수련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염물을 묻히고 또 다른 멧돼지 서식지에 들어갔다면 그럼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방지 대책이 예방은커녕 오히려 확산을 유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국내 국적 아이들만 무상교육을 제공받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이들은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교육비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도 교육청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6개 시도교육청에 외국인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부모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은 자녀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돼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한 산재 보상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2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여기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가끔 눈이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적설량은 많은 곳에는 최고 10c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체감상 비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0도에서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